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,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,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들의 필요한 여러가지 돈과 관련된 문제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가지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다못해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한 펀드와 보험, 그 다음에 그전 시간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렸는데,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선택들을 금융상품을 통해서 하시면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시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을 제가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내 삶이 변할까? 이런 주제인데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재무설계는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. 누구나 겪어야 되는 문제죠. 결혼하는데 돈이 들어가고,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들어가고, 또 낳은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, 또 은퇴 이후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, 이런 돈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?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먼저 문제를 찾자.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들의 재정적인 상황들을 다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그려보면 문제가 나타난다.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자세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바로 이 삶과 돈이라고 하는 문제죠. 돈. 뭐 있을 땐 좀 있는 것 같은데 없을 땐 또 없어가지고 막 허둥지둥대고,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나타나는데, 이 돈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벌고 있는 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 소비를 하시죠. 이 소비는 현재 필요한 것들을 당장 해결하는 데 쓰지만, 또 일정 부분은 남겨서 요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결혼하는데, 이런 것들은 집을 마련하는데, 이런 것들은 은퇴를 준비하는데, 이런 것들은 교육을 준비하는데, 근데 각각의 적합한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영역을 좀 잘 선택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, 과연 이렇게 하면 되냐는 겁니다. 저한테 진짜 장담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얘기를 듣다 보면 있는데,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확신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, 오늘 여기 표해 보시는 것처럼 내 삶이 변할까? 진짜 이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잘하면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특별히 한 시간을 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. 재무설계를 하면 달라지나? 그냥 살아도 될 텐데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재무설계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을 하면 내 삶이 달라지냐는 겁니다. 두 번째는, 그럼 얼마나 달라지냐? 그냥 조금 달라질 거면 그 골치 아픈 거 하지 말고 좀 많이 달라지는지 또는 적게 달라지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, 그런데 왜 그렇게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사람들은 다 못하고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항상 돈에 쪼들리고 돈에 치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, 왜 달라지지 않고 왜 그대로인지,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시간에 재무설계를 하면 달라지나? 이것을 궁금해 하시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 강의를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건넨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작년 여름에 여행 다녀오셨어요? 그런데 거기 다녀오시기에 얼만큼 동안 준비를 하셨습니까? 만약에 준비를 오랜 동안 하셨으면 좀 더 보람있고 알찬 여행을 다녀오셨지만, 만약에 준비 없이 떠났다면 고생했을 텐데 어떠세요? 올해 여름은 어떠셨어요?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잖아요? 그 휴가 다녀오시는 동안에 준비를 열심히 한 집하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바로 떠난 집하고 갔다 와서 만족도와 후회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. 맞습니다. 재무설계는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자, 그 얘기라고
제가 처음에 강조한 것이 생각납니다. 여러분들 그 얘기를 기억을 하시면서 그럼 과연 돈과 함께 성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.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금융상품이 좋은 부동산이 나타났습니다.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오히려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플러스에 대한 삶으로 계속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계속 마이너스가 커지는 적자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유동성 자금이죠. 유동성 자금이란 말은 통장에 돈이 혹시나 해가지고 한 50만 원, 100만 원 있는 집하고 그냥 항상 0의 시점에서 통장 잔고가 0인 집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. 하다못해 아이들이 무슨 긴급한 돈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또는 좋은 물건이 나와서 계약을 할 때나 유동성 자금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돈을 가지고 성공하는 삶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. 진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? 그래서 이 돈은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적절하게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것,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이 돈과 관련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 재무설계를 통해 가지고 뭐 내가 부자가 되느냐 또는 얼마만큼 많은 돈이 가지게 될 거냐 이런 것보다도 저는 궁극적으로 재무설계를 하는 이유는 돈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될 거냐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거냐 이 문제죠.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도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돈이 10년 지나고 나면 집을 마련해야지 돈이 딱 기다리고 있고 또 10년 지나면 우리 아이 공부를 좀 해외 유학을 한번 보냈습니다. 돈이 기다리고 있고 또 10년 지나서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건 돈을 끌고 가는 사람이죠.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대부분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신용카드 긁고 갚아나가고 또 긁고 갚아나가고 이거는 실제로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또는 당사자인 여러분들도 많은 어렵다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고백하실 겁니다. 그래서 재무설계를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. 달라지는 삶을 제가 경험했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달라지니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두 번째는 얼마나 달라지는 거야 그럼?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조금 달라지면 그런 거 안 하겠다.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. 이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현재 삶, 현재의 행동을 그대로 한다고 가정을 해서 무슨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해보면 그렇습니다. 뭐 지금도 무슨 미래를 가상해가지고 예상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면 10년 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다.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떨 겁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대로 살고 있어. 지금처럼 산다면 아니면 조금 바꿔서 어떻게 산다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달라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쉬운 지름금, 길.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무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겁니다. 첫 번째는 잉여 자금을 조금 더 만드십시오. 당신이 버는 돈 중에서 200만 원, 300만 원, 400만 원, 500만 원, 1000만 원 이렇게 버는 중에서 잉여 자금을 조금만 더 만들어가지고 그 잉여 자금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플러스 2% 정도의 수익만 더 올린다면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.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. 어떻게 하면 소비를 계획성 있게 내 인생을 달라질까?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두 가지의 제안은 잉여 자금을 조금 더 만드세요. 조금이라도 더 만드시면 됩니다. 한꺼번에 안 되면 한 달에 5만 원,
1년에 10만 원이라도 조금씩 늘려가세요. 그러면 어떤 삶이 되느냐? 자,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아주 평범한 가정의 예를 들죠. 지금 여기서 이 방송을 보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30대 초반, 뭐 35이라고 하겠습니다. 35. 35에 월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. 뭐 글쎄요, 35에 250만 원 어떤 분한테는 많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평균이 2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가정에서 지금 75만 원을 저축하고 있습니다. 250만 원 벌어서 75만 원, 30%를 저축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집이 애를 써서 가계부도 써보고 월급 오른 것도 다른 데 쓰지 않고 남기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쓰던 물건도 다시 한번 쓰고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25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을 더 만들었습니다. 아마 이건 뭐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복합해서 사용하시면 그래서 75만 원 저축하던 사람이 100만 원으로 저축액을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250만 원 벌어서 40%인 1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거죠. 지금까지 75만 원을 가지고 6%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은행에 뭐 예금하고 뭐 절세 상품을 샀고 막 애를 썼습니다. 6%의 수익을 올리는데 플러스 2%를 더 올려서 8%를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75만 원에 6% 수익을 올리는 거하고 100만 원에 8% 수익을 올리는 거하고 어느 차이가 있냐?